백현주 씨는 아기가 태어나고 둘째까지 계획하면서 직장 근처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는 집을 내놓은 곳은 중개업소가 아니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입니다. 애기 키우다 보니까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보니까 부동산 카테고리가 있더라고요. 방과 화장실 등 집안 구석구석을 촬영해 등록했고 매물의 장점도 꼼꼼하게 적었습니다. 집을 볼 수 있냐는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중개료도 너무 비싸지고 직장인 월급 정도가 이제 절약할 수 있으니까 중개업소가 하는 일에 비해 수수료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온라인 직거래를 이용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이렇게 역할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직거래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4년 전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이 인하되긴 했지만 집값도 많이 올라 수수료 인하를 체감하긴 어렵습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10억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개 수수료는 최대 500만 원에 달합니다. 이렇다 보니 당근마켓의 부동산 거래 건수는 지난 2022년 7천여 건에서 지난해엔 7월까지만 3만 4천여 건으로 약 5배로 늘었습니다. 50억 원짜리 제주도 호텔이 직거래돼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10억이면 살 수 있었던 것들이 한 15억 이렇게 되니까 그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클 수 있으니까 예산을 줄이고자 하는 이런 수요도 같이 반영된. 매물과 거래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는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이 다양하게 생기면서 개인들이 손쉽게 부동산 거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것도 직거래 증가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SBS 엄민재입니다. A씨는 자신이 공동주인인 원룸이 작년 여름에 전세 계약됐다는 걸 최근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우연히 당근 어플을 보다가 너무 익숙한 방이 나온 거예요. 공동명의자는 A씨 모르게 공실로 있던 원룸을 직거래로 임대했고 전세금은 따로 받아 챙겼습니다. 돈의 희망은 저는 받은 적도 없고 계약이 된 줄도 몰랐으니까 전세금을 혼자 독식하고 온라인 플랫폼으로 부동산을 직거래하다 피해를 입었다는 하소연은 많습니다. 집주인으로 행세한 사람이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은 뒤 잠적했다는 경우도 있고 계약서를 미숙하게 작성한 탓에 계약금 반환이나 잔금 지급 관련 분쟁에 시달렸다는 사례도 많습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적어두시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국토부가 직거래 플랫폼에 게시된 부동산 매매와 임대 광고 500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21%인 104건이 공인중개사나 컨설팅 업체가 집주인으로 가장하는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의심됐습니다. 직거래인 것처럼 끌어들인 뒤 어떻게든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겁니다.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당근마켓은 이달부터 부동산 매물을 등록할 때 본인인증 제도를 전면 도입했습니다. 매물을 올린 사람과 부동산의 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하면 인증 표지를 붙여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권고에 그치고 다른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 간 직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규제는 미비한 상태로 향후 직거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법률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직거래하는 소비자들은 부동산 소유권을 면밀히 확인하고 대금 지급 방법과 소유권 이전 등기 등 거래 방식을 성실히 협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주택이나 상가 등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설정한 지역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서울 전체 면적의 10.8%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서울시는 이 중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 대치, 청담동 등 국제교류 복합지구 주변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내일부터 풀기로 했습니다.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시장이 밝힌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이른바 잠삼 대청 4개동에 있는 아파트 305곳 가운데 291곳이 허가구역에서 해제됩니다. 다만 대치동 개포호성 1, 2차, 선경, 미도, 음마 등 안전진단을 마친 재건축 아파트 14곳은 투기 과열 우려로 규제를 풀지 않았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요인이 있는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동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하되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서울시는 덧붙였습니다. 2020년 지정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거주 이전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많았고 도입 취지인 가격 안정 효과도 시간이 흐르며 미미해졌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주택시장의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 등에 대해서는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 차원에서 과감히 규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다만 투기 등의 행위가 다시 나타날 경우 즉시 재지정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잠실의 5,600세대 규모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12월 25억 8천만 원에 거래되던 84제곱미터 아파트가 한 달 만에 27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한 그 말 나오고부터 한 2억 정도 올랐다 생각하면 돼. 요즘에. 주변 아파트 단지에서도 일찍이 매물을 거두고 호가를 높이고 있습니다. 매수 문의들은 이제 많은데 이제 지금 이제 물건들이 이제 좀 걷어들이려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건이 좀 귀한 상황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5년씩 묶어놓은 게 어디 있어요. 이걸 팔고 가고 싶어도 전세 끼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올랐어요. 해지가 되면 투자 의욕이 좀 많이 살아나지 않을까. 해제 지역이 속한 송파 강남구는 전부터 오름세이긴 했지만 지난달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한 뒤 상승세가 더 뚜렷해졌습니다. 특히 송파구는 지난 3일 기준 아파트 매매 가격이 2주 전보다 0.13% 오르며 서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지역에서 갭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실수요 외에 투자 목적 수요가 가세할 걸로 보입니다. 일시적인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데 과열 현상이 주변으로 확산하거나 장기 추세로 이어지진 못할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매수 심리들이 많이 위축이 되어 있고 대출 규제도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급등하는 현상들은 어느 정도 제한적이지 않을까. 오는 7월로 예정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3단계 적용과 전반적인 경기 상황, 기준금리 같은 변수들이 시장 상황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SBS 하정현입니다. 금요일 친절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한지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예, 최근 집값이 약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올해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좀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최근 전국 집값이 10주째 하락하고 있고 서울 집값도 4주째 상승세를 멈췄는데요. 네. 하지만 전문가들 예상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상반기에 이 약세를 보이다가 하반기에 반등하는 상저하고 모습을 보이겠고요. 또 이 선호도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양극화가 심화된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주택산업연구원은요, 올해 전국 주택가격이 0.5% 하락한다고 전망했는데요. 다만 수도권은 0.8%, 서울은 1.7%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올 한해 기준금리 인하와 건설업계 침체에 따른 공급 우려로 수도권 매매가가 2% 내외로 상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토지주택연구원은 정확히 몇 % 상승할 거다 이렇게 짚어주진 않았지만 부실 부동산 PF 사업 정리 장기화와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 원자재 값 상승으로 올해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봤고요. 시장 불안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전반적으로 종합해보면 다 집값 뛸 요인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걸 시사하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집값 잡을 준비를 단단히 해야겠습니다. 네, 근데 단기적으로 수도권 집값이 상승세를 멈추면 이 수요는 다시 살아날 텐데요. 집 사실 분들은 부동산 정책이나 제도를 미리 확인하면 좋잖아요. 다음 달, 그러니까 당장 내일부터 또 바뀌는 정책들이 있다고요? 네, 원래는 이 무순위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보유주택이 있건 말건 상관없이 청약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게 2월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 무주택자만, 그러니까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한이 됩니다.
이른바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1, 2차 청약에서 미달됐거나 계약 포기로 생기는 잔여 물량의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죠. 집값 급등기에 무순위 청약이 로또 청약으로 불리면서 너무 뜨거워지니까 정부는 2021년 5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자격을 제한했습니다. 그러다 이 미분양 우려가 커진 2023년 2월 말 민영 아파트 이 무순위 청약 요건을 대폭 풀어서 사는 지역과 주택 수에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이 누구나 이렇게 줍줍하게 하니까 분양시장이 살아나고 또 일단 넣고 보자 이 우르르 청약시장에 뛰어드는 현상이 다시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특히 지난해 7월엔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이 7년 전 분양가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게 되면서 1가구에 무려 294만 5천 명이 몰리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걸 이제 막겠다는 거고요. 내일부터는 무주택자만 줍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방향만 잡고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추가로 할지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집이 가장 필요한 분들일 것 같은데 이 예비 신혼부부와 신혼부부들이 눈여겨볼 제도도 있다고요? 네, 올 상반기에는 정부의 저출산 극복 대책에 따라 주택 우선 공급 제도도 변화합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과 이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이 둘 다 높아집니다. 아이 낳으면 집 공급 먼저 하겠다는 의미죠. 민간 주택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기존 신혼부부 특별 공급 물량의 20%였던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이 35%로 늘어납니다. 신혼부부 특공 물량 비율 역시 기존 18%에서 23%로 상향됐습니다. 공공분양 주택 일반 공급에서도 신생아 우선 공급이 신설됩니다. 일반 공급분의 50%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신생아 우선 공급 확대를 위한 이 관련법 개정안이 현재 입법 예고돼서 이르면 4, 5월쯤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꼭 이 결혼을 해야만 집을 살 기회가 늘어나는 거냐 낙담 안 하셔도 됩니다. 집 구매 계획이 있는 청년이라면 가입한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 청년 우대형 주택 드림 통장인지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한데요. 지난해 2월 말 출시된 청년 주택 드림 통장이 다음 달로 1년째를 맞으면서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연 2.2%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해주는 청년 주택 드림 대출이 상반기 내 선보입니다.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납입했다면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맞벌이 부부일 경우 1억 원 이하인 사람이 전용 85제곱미터 6억 원 이하 주택을 분양받을 때 이 대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새로운 부동산 소식 잘 들었습니다.